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강수 확률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는 출근하실 때 아니면 외출하실 때 항상 우산 하나씩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된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제 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사우디의 대형 석유 생산 기업이죠. 아람코가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심이 있다,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올 당시 아직까지는 오피셜이 아닌 찌라시성 내용이라 전해드렸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람코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대답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는 비트코인 채굴 보도를 부인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목만 봐도 좀 안타까움이 생기는데요. 사우디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의도에 대해 기존에 보도된 각종 루머를 부인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코의 이제 웹사이트에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람코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 활동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를 참조하여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며 부정확하다는 것을 표명한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규모를 이제 자랑하는 만큼 실제적인 진출이 있을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의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전면 금지를 했다, 180도 기조가 바뀐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이 인도의 경우는 이번 연도 3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지만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다시 재개하라라는 발표를 한 것이죠. 이에 많은 암호화폐 시장 관련 종사자들은 인도의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환영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로만 알았던 인도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금지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든 개인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엄격한 금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의 한 장관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고위정부위원회의 권고를 따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보았을 때 정부는 암호화폐를 수용하지만 밑에서는 거부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호남 메시징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부처간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를 건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디지털 화폐 보유 및 채굴에 대한 잠재적 형사처벌이 포함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경우 지난 3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똑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니 인도에서 나왔던 지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제목은 마치 인도에서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금지를 시킬 것 같이 적어 놓았으나 내용을 보았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금지하겠다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태도가 바뀌었을 때는 많은 고민이 수반이 되었었겠죠. 인도의 경제 상황이 현재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의 중앙정부에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 풀린 달러의 영향, 그리고 추가적인 봉쇄가 지속이 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3만 8천여 명이 넘어 이제 3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 되는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으로 발생되는 리스크보다는 국익에 집중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가 만일 다시 이 시장을 금지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고래들의 매집세가 지속이 되며 비트코인의 지갑수가 늘면서 지난주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활성화 주소가 무려 44%나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과 같은 결의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상당한 양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가 지난 한 주간 약 30%가 증가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업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수가 지난 한 주간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주 일평균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수는 약 32만 5천 개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2분기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에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당시 비트코인은 개당 11,300달러 수준이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가 말 그대로 현재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금 비트코인의 전고점 돌파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듯 중단기적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쌍바닥 패턴으로 44,000달러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8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비트코인의 가격을 공개하였었습니다. 이를 한번 보자면 이번 달인 8월은 47,000달러, 다음 달인 9월은 43,000달러, 이제 9월은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10월은 이제 63,000달러, 11월은 98,000, 12월은 13만 5,000달러로 가격을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나쁜 전망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가격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암호화폐 유명 기업인 크립토퀀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곧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퀀트의 경우는 몇 가지 주요 지표에 따라 비트코인이 곧 상승하여 새로운 역사적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석가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매우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주요 지표가 이제 머지않은 미래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MVT 비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MVT 수칙이라는 것이 높으면 이 자산이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라는 뜻이고 이제 낮다면은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MVT 비율이 이제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액이 2020년과 2021년 초의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이후에 비트코인의 주요 상승이 역사적으로 감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가 낮다는 의미 자체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부터 매수하며 본인들의 지갑으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매집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승 시그널로 보는 것인데 현재 많은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상승으로 지난 5월과 6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흘린 피눈물을 보답해주는 장으로 바뀌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보다 더욱 관심을 받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최근 중국의 채굴 규제로 인하여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내려가 오히려 이제 채굴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채굴 이야기들이 나올 때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었지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채굴 수익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수익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이더리움의 채굴 수익이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을 웃돈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간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은 각각 20억, 10억, 10억 달러의 채굴 수익을 올린 반면에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각각 10억, 8.3억, 9.7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고래들의 이더리움 매집량 또한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일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어서 그런지 말이 굉장히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의 고래 보유량 비중이 11주 중에 가장 최고치를 도달했다고 하는데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1000개에서 1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일명 고래 월렛들의 이더리움의 비중이 전체 유통량 대비 무려 39.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비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이더리움의 최대 업그레이드 중 하나라고 꼽히는 런던 하드포크가 시행이 되게 되죠. 이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히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의 개수를 소각시켜 희소성을 올리겠다라는 것인데 비트코인과 달리 무한정 발행이 가능한 이더리움을 이제는 리미트를 정해 놓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폭등까지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실제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은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에 대하여 유달리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이러한 소식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나온 것인데 이 법안의 이름은 이제 인프라법으로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280억 달러 하나로 약 3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이 최종 합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의 상원 의원에게서 나왔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세금 준수 요건 강화 주장을 저격한 것인데 이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프라법에 대하여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하여 과세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이제 채굴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 세금 징수 이제 내용이 포함된 일명 인프라법 개정안에서 세금 징수의 대상인 브로커의 범위가 이전보다 좁게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정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의 이체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브로커로 이제 취급되도록 명시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그리고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이 되었었지만 이에 완화가 된 내용이 나온 것이죠. 현재 이 인프라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진행이 되었던 비트코인의 조정이 이 내용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소식까지 나왔으니 말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전례가 없던 시장인 만큼 법안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가며 천천히 완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식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미국을 기점으로 얼마나 성장해 나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면은 최근 빠지면 섭섭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맡은 후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금융위원회에게 이제 한 의원실에서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금융위에서 이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는데 아주경제에 따르면 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윤창원 의원실의 질의에 대하여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마치 인공지능 같은 대답을 서면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답변에서 금융위는 이제 가상자산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 책임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네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전례가 없는 시장이기에 글로벌적으로 통일하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신뢰받는 투자 방식이라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를 거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삐걱거리는 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가 이러한 규제 또한 앞당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언젠가는 무조건 거쳐야 할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성되어 갈 것이고 언제나처럼 확장되어 갈 것이라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커져갈 이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지금 자서 그런지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목 관리 잘해서 오후에 영상 다시 한번 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13% 하락한 4,510만 원대, 일주일 전 대비는 1% 상승을 한 것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1.95% 하락하며 3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선 11.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테더의 경우는 환율이죠. 1152원으로 어제 대비 한 2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35%, 일주일 전 대비 12.84% 상승한 85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2%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 좀 더 다듬어서 목 좀 잘 풀고 이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